오늘날 전차포 개발 경쟁은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차세대 전차포 개발에 착수하며 유럽 방위산업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르마타 전차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양산 지연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차포의 성능과 화력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투 현장에서 장거리 관통력과 지속적인 발사 능력이 곧 전차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130mm와 140mm 전차포의 실전 투입을 목표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120mm 활강포를 넘어서는 차세대 포를 준비하면서 차세대 전차인 MGCS 프로젝트에 투입할 핵심 무기를 선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고폭탄의 파괴력을 극대화한 140mm 전차포를 통해 전차전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미래 전차의 핵심 무기체계를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흑표 전차에 적용된 120mm 활강포를 통해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지만, 이는 독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면허 생산한 무기였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 조립이나 생산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세대의 무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더구나 K2 흑표 전차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세계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차세대 전차 K3에 들어갈 신형 전차포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한국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병과 전차의 화력이, 이는 곧 다음 전쟁은 더 강력한 전차포를 가진 국가가 우위를 청한다는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병력과 무기를 공급받는 구도를 마련하고, 유럽 각국이 나토 차원에서 신형 전차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은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독자적인 고성능 전차포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더 이상 120mm 활강포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 한국이 직접 130mm 이상의 새로운 전차포를 개발해 세계 시장과 전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야심은 이제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최근 발주된 고정시험대, 즉 신형 전차포를 시험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연구 과제를 넘어 한국 방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왜 120mm 활강포에서 더 나아가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한계를 짚어봐야 합니다. K1 전차에 처음 적용된 것은 영국제가 만든 105mm 강선포였고, 이후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을 들여온 120mm 활강포가 K1A1과 K2 흑표 전차에 장착되면서 한국 전차 화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무기체계가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면허 생산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 주권은 여전히 외국에 묶여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흑표 전차가 유럽과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연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종속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 계약이 늘어날수록 독일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130mm, 140mm 전차포를 개발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려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 계속 독일 기술에 의존한다면 결국 차세대 무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적인 전차포 개발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면허 생산에서 벗어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단순 생산기지로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출 전략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나토 시장을 포함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K9 자주포와 그 포신 기술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경험은
한국에게 이미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전차포에서 같은 성공을 재현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안보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차전의 성패는 단순히 장갑 두께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상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20mm 활강포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지만 이미 러시아 아르마타와 서방의 신형 전차들을 상대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130mm 이상 전차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전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 기술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K3 전차 개발 구상은 단순히 새로운 전차를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120mm 활강포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표준을 선점해버리면 한국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차포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대를 발주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발주한 고정시험대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형 차세대 전차포 개발의 출발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험대는 전차포를 실제로 장착하지 않고도 다양한 조건에서 발사 충격과 내구성을 시험할 수 있는 핵심 시설로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번에 발주된 시험대는 전장 약 3.9m, 폭 2.3m, 높이 1.5m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단단한 강철 프레임 위에 전차포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됩니다. 단순히 총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포신을 조립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보조장치와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격 흡수 능력입니다. 전차포가 발사될 때 발생하는 강력한 반동은 건물 한 채를 흔들 만큼 강력한데 이를 시험대에서 그대로 받아내면서 동시에 데이터까지 축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대에는 두꺼운 강철 지지대가 사용되며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보유한 시험장치보다 더 강력한 완충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계측 장비가 연결되어 발사 순간의 압력, 반동, 포신의 미세한 변형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전차포 성능의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인 만큼 안전성과 정확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시험대가 설치될 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아흥시험장 사격장으로 이미 여러 방산시험이 진행되어 온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대는 기존과 달리 장기간 반복 발사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 구조까지 갖추고 레일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격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소형 전차포 연구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만큼 까다로운 군수 규격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이번 시험대의 도입은 단순한 하드웨어 확보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략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2018년 이후 진행해온 차세대 전차포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갖춘 시험 환경이 필요했고 한국은 이제 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험대는 단순히 시제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사 데이터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즉,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 전차포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연구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정시험대 발주는 한국이 더 이상 120mm 활강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130mm 이상의 신형 전차포가 실제 전차에 장착되기 전에 이 시험대를 거쳐 수천 발의 실사격 검증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차포 기술을 완성시키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 한 대를 발주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방산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전차포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체는 바로 현대위아와 풍산입니다. 이 두 기업은 이미 K9 자주포와 흡표 전차의 핵심 무기체계를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K3 전차포 개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위아는 지난 수년간 155mm 장포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58 구경장, 69 구경장에 이르는 초장포신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조차 시도하기 힘든 영역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완성하며 미래 전장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곧 130mm 이상 전차포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축적한 기술은
단순히 포신 제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사 충격을 견뎌내고 반복적인 사격에도 성능 저하가 없는 고강도 합금과 열처리 기술, 그리고 정밀 가공 능력까지 포함된 종합적 역량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에 풍산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 체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풍산은 이미 자주포와 전차용 탄약을 비롯해 다양한 장약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는 130mm 신형 전차포에 맞춘 포탄과 장약을 새로 설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것이 아니라 폭발력과 관통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중량을 줄여 자동장전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 방산 생태계의 성숙함을 잘 보여줍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현대위아가 포신과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며 풍산이 탄약과 장약을 공급하는 삼각체계는 이미 K9 자주포에서 성공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대가 전차포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특히 흑표 전차의 성공적인 수출과 함께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군수 관계자들은 K3 전차포 개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한국이 이미 자주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위아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곧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K3 전차포가 완성된다면 나토 국가들까지 포함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차세대 표준화를 주도하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130mm 전차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면 이는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현대위아와 풍산의 역할은 단순한 협력업체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한국형 차세대 전차포의 심장과 혈관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포신과 탄약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K3 전차는 완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수년간의 연구와 시험을 통해 축적된 성과는 이제 전차포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방산을 선도하는 주체로 도약할 준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130mm 전차포와 140mm 전차포의 비교는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닙니다. 각각의 국경이 지닌 장단점과 실전 운용상의 현실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K3 전차의 성격과 국제적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140mm 전차포는 이론적으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1.5m가 넘는 긴 포탄 길이와 40kg을 넘는 중량을 통해 최신 전차의 전면 장갑조차 장거리에서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탄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커서 자동 장전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고 탄과 장약을 따로 장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전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30mm 전차포는 균형 잡힌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포탄 길이는 1.3m 수준으로 줄이고 중량도 30kg 이하로 억제하면서 120mm 활강포 대비 50% 이상 향상된 폭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화력은 대폭 강화하면서도 기존 전차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력만이 아니라 전투 효율성, 운용 편의성, 그리고 미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독일 라인메탈 역시 130mm 전차포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무거운 140mm보다는 실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130mm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장전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미 흑표 전차에서 자동장전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130mm 전차포에 맞춘 새로운 자동장전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탄을 카트리지에 보관해 빠른 속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면 단순히 한 발의 위력이 아니라 분당 발사 속도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가진 전차라도 발사 속도가 느리다면 적의 포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표준화의 관점에서도 130mm 전차포가 유리합니다. 140mm 전차포는 아직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일부 국가에서만 실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130mm는 나토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주목하고 있어 차세대 주포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 발맞춰 독자적인 130mm 전차포를 완성한다면 단순히 국내 전차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산 전차포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독일과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30mm와 140mm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실용성과 속도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130mm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140mm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경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이며 K3 전차포 개발이 단순히 기술 도전을 넘어 국제적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3 전차포 개발은 단순한 무기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국 방산 전략 전체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입니다. 이미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한국 전차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전차포까지 독자 개발에 탑재한다면 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무기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 측면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인 전차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매국 입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전차와 포병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켰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130mm 전차포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차세대 전차포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K3 전차포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출 대상 국가의 외교적 관계까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전차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무기체계 보유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외교적으로도 더 큰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산 수출이 아니라 국력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의 기술적 자립을 확고히 한다는 점입니다. K1 전차 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술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미래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선도하던 무기 표준화 경쟁에 한국이 당당히 참여하고 나아가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올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전차포를 개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의 무대에서 진정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10년 가까이 개발을 이어왔고 러시아와 미국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형 전차포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난관과 국제적 견제가 한국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K9 자주포와 흑표 전차로 세계 시장을 뒤흔든 경험이 있는 한국에게 이번 도전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K3 전차포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술 자립, 수출 경쟁력,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가 모두 이 사업에 담겨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세계 무대의 모습을 드러낼 K3 전차가 한국의 독자 개발 전차포를 장착하고 실전에 배치되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이 따라잡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은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